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들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짐이 좀 있어서 그 짐을 싣고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친구 집에 다녀왔어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서 좀 어색하기는 했는데 두 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참 이 사람이 점점 친해지고 이러면은 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상대방한테 좀 무례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좀 서먹서먹할 때보다는 상대방의 배려를 좀 덜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좋게 말하면은 서로 점점 친해지고 하는 거겠지만 정말 그 사람과 오래 가고 싶고 좋다면은 친해질수록 더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랜 관계가 유지되고 더욱더 이 신뢰가 쌓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야 쉽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친해지면은 이 정도 장난은 괜찮겠지? 이 정도 장난은 넘어가 주겠지? 장난인데 어때? 그런 게 쌓이면서 상대방한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위 사람들한테 좀 더 친할수록 배려하는 사람이 돼 보려고요. 그래야지 주위에 사람이 많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평선에서 번개가 번쩍였고 나는 번번이 그저 마른 번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무도회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번개가 더욱 심해지기 시작하더니 천둥 번개가 음악 소리를 눌러버리고 말았다. 숙녀 셋이 춤대열에서 이탈하고 그 파트너들이 뒤를 따랐다. 무도회장의 질서가 마구 흐트러지고 음악도 멈추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불행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그 인상이 보통 때보다 더 강렬해지기 마련이다. 즐거움과 불행의 대비가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오간이 일단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인상을 보다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러 여자가 기묘하게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이런 원인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창문을 등지고 앉아 귀를 막는 여자가 가장 현명했다. 다른 한 여자는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머리를 첫 여자의 무릎 사이에 파묻었다. 또 다른 여자는 그 두 여자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그들을 자매인 양 껴안았다. 몇몇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여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정신이 없어서 젊은 장난꾸러기들의 뻔뻔스러운 짓을 보고도 막지 못했다. 이 장난꾸러기들은 잔뜩 겁을 먹고 애타는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자들의 입술을 훔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몇몇 남자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여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덧문과 커튼이 있는 방으로 옮기라고 하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제안에 따랐다.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로테는 분주히 의자를 원형으로 세워놓았고 그녀의 말에 따라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로테는 어떤 게임을 설명했다. 나는 여러 사람이 벌칙으로 달콤한 키스를 기대하며 벌써부터 입에 쫑긋 내밀며 팔다리를 쭉 뻗는 모습을 보았다. 로테가 말했다. 우리 숫자 세기 게임을 해요. 자,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빙 돌 테니 여러분은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의 숫자를 외치시는 겁니다. 들불처럼 재빨리 이어져야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숫자를 틀리는 사람은 벌칙으로 따기를 한 대 맞습니다. 이렇게 1000까지 세겠어요. 이제 재미있는 볼거리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한 팔을 쭉 뻗은 채 원을 그리며 돌았다. 첫 번째 사람이 하나 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 사람이 둘, 그 다음 사람이 셋, 이렇게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로테가 더 빨리 돌기 시작했고 점점 더 속도를 높였다. 그러자 한 사람이 실수를 했고 찰싹 따귀를 맞았다. 웃음을 터뜨리느라 그 다음 사람도 실수를 해서 찰싹 맞았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다. 나도 2번이나 따귀를 맞았는데 로테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세게 때렸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 내심 흐뭇했다. 이렇게 웃고 떠드느라 1000까지 다 세기 전에 게임이 끝났다. 친한 사람들끼리 다시 어울려 자리를 떴고 천둥 번개도 지나갔다. 나는 로테를 따라 홀로 들어갔다. 그녀가 가면서 말했다. 사람들이 따귀를 맞느라 정신이 팔려 천둥 번개며 그로 인한 걱정이며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저도 제일 겁먹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대담한 척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다 보니 저 자신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창가로 갔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비가 멋지게 보슬보슬 땅 위에 떨어졌다. 너무도 상큼한 향기가 따사로운 대기에 가득 실려 우리에게 올라왔다.
그녀는 창틀에 양 팔꿈치를 괴고 서서 바깥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나한테 돌렸는데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보였다. 그녀가 손을 내 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클롭슈 토크. 나는 즉각 그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장엄한 손가를 떠올렸고 그녀가 이 암으로 나에게 쏟아부은 감정의 강물 속에 빠져들었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그녀를 머리손 위에 구부려 입술을 갖다 댔다. 그러면서 더할 수 없는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 다음 다시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고귀한 시인이시여, 당신을 신처럼 떠받든다는 것을 이 여인의 눈길에서 보셨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무사람들의 입에 자주 올라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로테, 아니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6월 19일) 지난번 편지에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만약 내게 편지를 쓰는 대신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도 너를 아침까지 붙잡아 두었을 것이란 사실이다.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고 오늘도 얘기할 형편이 아니다. 그날의 일출은 정말 장관이었다. 이슬 방울이 떨어지는 숲과 봄비로 인해 싱그러워진 들판이 주위에 펼쳐졌다. 우리와 동행한 여자들은 졸았다. 로테가 나도 자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자기한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내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씨의 눈이 초롱초롱 떠있는 한 제가 졸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2사람은 그렇게 졸음을 참으며 그녀 집 대문 앞까지 왔다. 하녀가 조용히 대문을 열어주고 그녀의 질문에 아버지와 아이들은 별일 없다며 모두 아직 자고 있다고 단언했다. 나는 헤어지면서 그날 중으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고 그녀는 승낙했다. 나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간 이후에도 해와 달과 별들은 편안히 제 갈 길을 가겠지만 나는 때가 낮인지 밤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겠고 내 주위에서 세상이 전부 사라져버린 듯 했다. 6월 21일 나는 하나님께서 성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 같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건 간에 인생의 즐거움, 지순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바라임이란 마을을 잘 알 것이다. 나는 이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로테에게 가는 데에는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곳에서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느낀다.
산채의 목적지로 바라임을 정했을 때 인근에 낙원이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나. 멀리까지 산책을 나갈 때면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평지에서, 강 너머로 이제 내 모든 소망을 담고 있는 그 수렵관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았던가. 친애하는 빌헬름, 나는 온갖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다. 자신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고, 또 현실적 제약에 순응해 관습의 궤도를 따라가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기 주변의 어떤 일에도 신경 쓰지 않으려는 내적 충동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내가 여기에 와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보면 주변의 경치가 내 마음을 끌어당기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저기 저편에 아담한 숲,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저기 저 산봉우리, 그 위에서 이 드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다면, 겹겹이 이어지는 언덕과 마음이 끌리는 골짜기들, 내가 그 안에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면. 나는 서둘러 그곳에 갔다가 돌아왔으나 찾기 바라던 것은 찾지 못했다. 멀리 떨어진 곳은 미래와 같은 것. 뭔가 거대하고 희미한 전체가 우리 영혼 앞에 멈춰서 있지만, 우리 감각은 우리 눈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떠돌따름이다.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바치기를, 오직 하나의 위대하고 황홀한 감정의 환희로 우리 자신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서둘러 달려가 보면 저기가 이제 여기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전이나 다름없고, 우리는 가련한 상태, 제한된 삶 속에 다시 처하게 되며, 우리 영혼은 사라져버린 청량제를 다시 갈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일지라도 마지막엔 다시 조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기의 오두막에서, 아내의 품 안에서, 자식들 사이에서, 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일 속에서, 넓은 세상에서 헛되이 찾아다녔던 환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아침마다 해가 뜨면 빌하임으로 가 그곳 식당에 채소밭에서 내가 먹을 완두콩을 직접 따고 자리에 앉아 깍지를 까면서 틈틈이 호메로스를 읽는다. 그리고 좁은 부엌에서 냄비를 하나 골라 버터를 잘라 넣고 완두콩을 넣은 다음 불에 올려놓고 뚜껑을 닫는다. 그 옆에 앉아 가끔 완두콩을 이리저리 젓는다. 이럴 때면 페렐로페의 방자한 구혼자들이 황소와 돼지를 잡아서 고기를 잘라 굽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곤 한다. 이런 가부장적 생활의 특징만큼 조용하면서도 참된 느낌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없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특징을 허세를 부리지 않고서도 내 생활 방식에 접목할 수 있다. 제 손으로 기른 양배추를 자기 식탁에 올리는 사람이 느끼는
대수롭지는 않지만 소박한 기쁨을 내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단순히 양배추만이 아니라 양배추를 심던 화창한 아침 시간이며 물을 주던 온화한 저녁 때 등 그것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좋은 날들의 모든 기쁨을 그 한순간에 다시 맛보는 것이다. 6월 29일 그제 시내에서 의사가 관리관을 찾아왔는데 내가 로테의 동생들과 어울려 방바닥에서 노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내 몸 위에 올라와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놀려대는 아이들도 있었고 나도 아이들을 간지리며 함께 고함을 지르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의사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으로 말을 하면서 소맷부리에 주름 장식을 가다듬거나 주름을 한도 끝도 없이 잡아 당기기도 하는 모습이 아이들과 노는 내 모습이 분별 있는 사람의 채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이것을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이 잘난 척 설교하도록 내버려 두고선 아이들이 허물어버린 카드집을 다시 집어주었다. 그 후 의사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관리관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버릇이 없는데 베르테르라는 사람이 완전히 망쳐놓을 거라고 툴툴거렸다. 그렇다. 친애하는 빌헬름,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가장 가깝다.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 다음에 커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게 될 모든 덕목과 능력의 싹을 본다. 고집에서는 장차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격을, 변덕스러운 장난기에서는 세상의 위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질과 경쾌함을 예견한다. 이 모든 것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나 인류의 스승이신 분의 금원을 되뇌곤 한다.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데 친구야, 우리 어른과 대등한 존재이고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어린이를 우리는 아랫사람처럼 취급한다. 아이들은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른의 특권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나이가 더 먹고 더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당신의 눈에 보이는 건 나이 든 아이와 나이 어린 아이일 뿐 다른 구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더 기꺼워하시는지는 당신의 아드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자기 자신의 본을 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 빌헬름. 이것에 대해 더는 증언 부언하고 싶지 않다. 네. 사랑,
여러분들은 누군가 때문에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행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외양간 말뚝에도 절한다. 지금 이 내용과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저는 좀 어려워요. 저도 조카가 있는데 이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제가 다가가면은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부럽네요. 그렇게 잘 놀아준다고 하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편안한 시간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네.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